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대우건설이 일본의 메이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인 JCR에서 A- 안정적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평가 절차를 JCR과 진행했는데요. JCR 측은 국내 주택시장과 운영 중인 해외 시장에서의 강력한 사업 기반, 비교적 안정적 수익성 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앞으로 일본계 은행과의 대출 약정 확대, 금융 조건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아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와 농산물 등이 반영된 소비자 물가는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물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정책 완화 시점도 내년 이후로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실태 조사에 돌입합니다. 의료계에 만연한 부패 카르텔에 칼을 들이대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말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만 보세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의 방향이 좀 엇갈렸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 12시 기점부터 빠졌던 것 같아요. 좀 시장이 좀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오늘 좀 힘든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제도 반등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더더욱 그러한 게 기관들이 자꾸 인버스 베팅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한동안은 좀 이 민주당의 좀 득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잠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PF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조금 참으시고요. 추후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김선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못해서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에 이렇게 모셔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상담 접수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빠르게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가 또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3월 거의 말까지 좀 가는 듯 했는데 흔들려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 해가지고 잠깐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제가 중점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결국 IT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안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아침 낮 방송에 제가 11시 5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매일매일 평일날 나오거든요. 정오에 텐베거라고 점심 식사하시는 시간대 제가 매일 나오는데 하고 나서 시청률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얘기 드리는데요.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85,000원짜리예요. 85,000원짜리고 여기를 이제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헤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안 가냐?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 올랐었던 거는 뭐였나요? 뭐였습니까? 네, 엔비디아 이슈로 잭슨왕이 HM 입슈를 가지고 삼성전자 얘기를 뭐예요? 네, 테스트 중입니다. 얘기가 나왔었죠. 네, 이 테스트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펌핑이 됐어요. 잭슨왕이 테스트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1분기 잠정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국면에서 작년 대비해서 900%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4월, 5월, 6월을 지나고 2분기고 들어가고요. 2분기 잠정치는 7월 8일, 10일쯤 발표를 하죠. 이때쯤 발표를 해요. 근데 7월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네, 공매도가 있어요. 묶였던 공매도가 시장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4월, 5월, 6월 안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 HBM 쪽에 뭐가 있을까요? 테스트가 끝날 겁니다. 그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서 이슈화가 되면서 삼성이 어떻게 될 거기서부터요? 다시 한번 펌핑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 건데 문제는 2분기 실적 발표와 잠정치 발표하는 시점 자체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네, 공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4월, 5월, 한 5월이나 6월쯤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5월이나 6월에 삼성은 뭐예요? 85,000원 넘어가면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주가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8만 원에서 9만 원, 85,000원, 9만 원 사이에 여기 뾰쪽 라인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렵지 않게 갈 겁니다.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줘야 되냐면 현재로서는 외인들이 잡아주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이 수급 상황인데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못 가게 막고 있는 분들이 요 기관분들이에요. 작작 좀 하지, 그렇죠? 계속 팝니다. 계속 팝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외인들은 계속 잡아주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돌발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가 발생했냐면 민주당 쪽이 이번에 원체 많이 선거에서 대승을 하다 보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이거 진행하는 것을 딴지를 거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이요 인버스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무슨 민주당이 여당 야당이 싸우고 있긴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방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민들이 싫어할 거를 왜 하겠냐고.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기관들은요. 개인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이랑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이게 돌아와죠. 그러니까 기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어찌됐든 이슈는 뭐예요? 엔비디아에서 뭐예요? HBM 테스트가 잘 끝났다는 거 요 멘트만 나와도 기관들은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고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 포인트가 있을 건데 지금 당장은 그 흐름은 아닐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현 주가 추이는 한동안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상황에 삼성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급격하게 퍽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매수, 이렇게 라인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매수 자리로 오는 건데 최악인 경우를 보더라도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으로 보더라도 한 7만 한 8천 원대 부분이 최악 중에 완전 저점 바닥이에요. 요 라인 맞춰서 여기서 다시 이 라인 오면은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근데 안 올 거예요. 네. 한번 갔다가 떨어질 겁니다. 갔다가 언제요? 7월부터 뭐 된다고요? 공매도 되죠? 네, 공매도 세력들이 어디를 노릴까요? IT 쪽을 다 노릴 거예요. 7월부터. 근데 7월부터 한 거면 이후에 3분기잖아요. 3분기 시작이 되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차 전지주들이 3분기 실적이 돌아오는가, 분기 실적이 돌아오는지를 봐야 돼요. 돌아온다,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는 IT를 좀 정리하고서 2차 전지주로 이동을 하면 돼요. 지금은 실적이 1분기도 안 좋고 2분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다 충분히 영향받았다 생각했지만서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선은. 그래서 우선 지금 2차 전지는 조심하시고 IT 쪽에는 언제까지? 6월까지는 이렇게 6월까지는 어떻게 집중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환매 계속 나오면서 유리기판이 한번 죽었고 다시 어디로 가요? 서버 쪽으로 갔죠. 서버 쪽으로 가면서 전선, 구리 팡 뛰고 액침 냉각 팡, 클라우드 팡 이렇게 된 거예요. 연관된 쪽들 자체가. 그리고 나서 또 딴 데로 가겠죠. 그다음 어디로 갈까요? HBM 관련해서 후공정, 전공정 쪽으로 다시 움직임이 있겠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딱 펼쳐두시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유리기판, 뭐 액침 냉각 이거 다 펼쳐두신 다음에 안간 쪽 있죠. 먼저 움직였다가 쉰 쪽, 이쪽 보셔야 돼요. 네. 액침 냉각이 갔다가 쉬었다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아마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을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이 압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쪽과 시너지가 나는 반도체 업체들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조금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우선은 우리는 상반기까지는 IT 중심으로 꼭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매매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글도 수시로 올려드리고 낮방송에서도 제가 수시로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낮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시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오늘의 강의 내용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평일 낮 시간대 우리 전문가님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그 방송도 잘 시청해 보시고 매주 수요일 저희 밤방송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KMW요. KMW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40%, 매수가는 16,300원요. 16,300원 매수가에 40% 네.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를 보니까 오늘장에서 좀 7%가량 밀려나기도 했고 네, 너무 많이 15,040원이니까 내려갔어요. 네, 갑자기 7% 내려가니까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비중도 많이 40%여서 적지도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KMW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수남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KMW는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한 3주 넘은 것 같아요. 한 주? 3주 네, 일주일 정도. 3주요. 3주? 네, 그러면은 살짝이나마 파실 기회가 있긴 있으셨네요, 보니까. 네,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빠졌죠, 이거? 특별한 거 없었는데. 오이솔루션도 빠졌나요? 잠깐 봤는데 빠졌던 것 같고. 서진 시스템? 얘는 반등이 나왔네.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게요. 오늘 분봉 보니까 아침에 잠깐 가다가 빠졌네요.
이렇게까지 빠지나? 수급 상황이 오늘 안 좋았나? 외인들이 팔았다고는 하는데 기관들도 그렇고 매도가 잔잔하게 계속 나오고 있긴 하네요. 자, 우선 고민해봐야 될 게 KMW 뭐 5G, 6G 관련해서 이슈가 좀 돌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우선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바닥은 좀 다지고 돌리는 걸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차트 보이시죠? 네. 보시자면 크게 돌렸어요. 크게 돌렸는데 오늘 빠지는 추이로 보면 원래 빠지면 안 되는 데서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 조금 열려 있어요. 바닥이 열린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까지는 조금 잡힐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데 지금 특별하게 6G나 이쪽 관련해서 통신 쪽으로 뭔가 장비 쪽으로 해서 이슈화될 만한 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6G 쪽이 약간 비주류예요. 비주류. 현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오늘 빠지는 게 되돌림 반등이 만약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빠졌다가 할 것 같아요. 저 차트를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수급도 그러하고요. 이슈로 볼 만한 거 자체가 뭐 신한투자증권에서 뭐 업황만 돌면 돼 뭐 이런 리포트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 보셔야 될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지지율 따라서 그러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같이 싸울 때 나름의 두 기관에서 봤을 때 트럼프 쪽이 아무래도 이쪽 뭐 통신망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슈화되면서 이쪽 업황이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쪽이랑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나마 좀 수혜를 보려면은 트럼프 쪽이 대통령이 되긴 해야 돼요. 그 이슈가 있는데 근데 그건 먼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게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차트적으로 다시 자 리셋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렵다 되게. 분봉 상황도 그렇고요. 보자. 자, 여기 매물벽 대응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선을 하나 긋자면요. 좀 어렵네요. 분석하기가. 저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올려쳤다 빠졌던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올려치고 나서 여기 박스권 자리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바로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 현재 구간대 그러니까 매수하신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고점 라인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못 가버리면은 뚫지 못할 경우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16,000원대 돌파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 하락 추세 못 갔던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박혀 있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리하고 가장 또 매물벽이 두꺼운 라인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차트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이게 또 고민되냐면 뭐냐면은 바닥 라인이 확인되면서 차트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최악인 경우를 말씀드렸던 이 라인, 요 라인이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는 여기 찍고서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돌려 세울 건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다음 주에 반등을 못할 경우는 이 13,000원, 14,000원 중간은 갔다 갈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그림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맞춰가지고 반등 포인트가 없다면은
떨어지는 거 각오하시고 좀 버티셔야 돼요. 답 없어요. 이슈 없어요. 몇 개월 정도 버티면 될까요? 차트도 역사의 반복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6월 달까지요? 네, 6월까지는 보셔야 돼요. 6월, 7월요? 6월, 7월까지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어, 최악은 13,000원, 14,000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13,000원, 내려가면 14,000원 왔다고 파시면 안 돼요. 이건 더 이상 안 내려갈 자리라서. 그럼 이렇게.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반등 나오면 되돌림 반등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도 갈 수 있어요. 다음 네. 주에. 그러면 무조건 나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이슈가 만약에 다음 주에 터지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혹시라도 뭔가 나오면 그럼 네. 급등이 나면 무조건 파셔야 돼요. 더 네. 갈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눌려버리면은 13,000원,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갈 거예요. 그거 각오하셔야 되고. 좀 고민하면서 보니까 약간 답은 보이긴 하는데 이 이상을 더 이상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KMW가 밀려난다면 13,000~14,000원까지도 좀 크게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적어도 6월, 7월까지는 주가 흐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명신산업 명신산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6,800원, 네. 25%요. 25% 비중에 16,800원 매수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좀 묶여있는 종목인데 종가를 보니까 14,770원이면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5% 비중이신데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를 어떤 경위로 사셨을까요? 아니,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샀어요. 한참 2차전지 좋을 때. 아하.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고. 예. 테슬라 차트는 알고 계시죠? 테슬라 상황? 예, 예. 테슬라가 요즘 안 좋죠, 그죠? 예, 예. 테슬라가 판매량 저조도 그렇고 테슬라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조만간 나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8월 8일 날 이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테슬라가 8월 8일 날 예. 로보택시라고 공개를 한대요. 예. 아마 이게 완전 자율화 택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공개가 되면은 이슈 맞춰가지고 명신산업이 좀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좀 먼 얘기긴 해요. 한참 남았어요. 한 4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전까지 지금 테슬라가 그렇다 할 이슈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명신산업 바닥이라고 이제 보시고 대응하신 것 같은데 예. 주가 크게 보면은 23년 초 바닥 자리가 따로 있어요. 최근에서야 바닥을 찍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아래 라인 자체가 이제 바닥 라인인데 여기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게 밑으로 더 꺾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종목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고요. 여기서 못 돌려 세우면 안 돼요. 돌려 세우더라도 1차로 맞을 자리가 15,500원짜리가 한번 맞을 거고 2차 자리가 여기 자리 포함되니까 여기가 17,000원짜리예요. 보셔야 될 게 정말 운이 좋게 올려치더라도 매수가에서는 정리가 돼야 돼요. 시청자님. 예. 수익 보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도 각오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뭐 8월 이후까지 보신다면은 희망은 걸어보지만 여기 깨졌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차트 더 크게 보겠습니다. 안 좋아요. 그럼- 시청자님 죄송한데 많이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바닥 며칠 전에 바닥 그 찍었는데 바닥 그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좀 매수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전체 차트 보면은 이 이하로는 안 떨어질 거니까. 근데 실적이 어떤가 혹시 아실까요? 아시나요? 실적은 좀 뭐 괜찮하더라고요. 플러스 실적은 괜찮네요, 진짜. 예. 실적은 정말 잘 나왔네요. 올해 실적이 혹시 1분기 때 실적이 나왔나요? 리포트 한번 볼게요. 1분기가 예상치가 있을 텐데 보자. 대신증권 보고서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올해 매출 자체가 매출이 OP가 2100이네. 2100이라. 작년이 2081이었는데 야, 이거 자꾸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가 좀 성장성을 필두로 하잖아요. 예. 올해 실적이 작년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네. 명신산업은 테슬라 쪽 이슈가 원체 세잖아요. 매출도 네. 그렇고. 예. 그래서 테슬라가 꺾이면 갈수록 주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선은 중요한 거는 실적이 버팀목이 돼서 이 하단 자리는 지킬 거예요. 예. 그래서 종목을 고민해 보세요. 여기는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깼다가도 그러니까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아니 살짝 뛸을 때 나는 추가로 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드리려고 싶은데요. 했어요. 맞습니다. 살짝 깨잖아요. 라인상으로는 14,000원이에요. 예. 14,000원짜리를 깨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으세요. 근데 글쎄 깨버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다시 팔겠죠? 던져요? 그렇죠? 바로 하지 마시고 만약 깼을 때 좀 지켜보시다가 하락이 멈췄을 때 예. 보통 한 깨기 시작하면은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하락이 멈추거든요. 예. 깨고 난 다음에 그때 멈추고 횡보하거나 살짝 반등 나올 때 그때 물 타셔야 돼요. 하시더라도. 예. 근데 예. 물을 타시더라도요. 예. 단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사신 만큼 사셔도 단가 15,000원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홀딩 해보자 말씀드리고 혹여나 이슈를 받고 튀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예. 당분간 알겠습니다. 볼 게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그냥 도움 못 회사 드려 자체는- 죄송해요. 네? 회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회사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정말 네. 좋은데 그래서 나는 추가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예, 만약 그러니까 그게. 매수 계속 대응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날 거예요. 예. 근데 재미가 없다는 거지. 문제는 지루하고. 아니 어차피 그냥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고생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못 말리니까. 예. 자, 악착같이 그러면 버텨보려고요. 그러면 더 매수할 네. 의향은 있으시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 니즈에 맞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14,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떨어지다가 멈추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거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여나 예.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면은 매수가 위로 움직인다 싶으면은 상황 보고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정리하고 나오시는 걸로. 예. 테슬라의 주가 반등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히 상황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한번 좀 잘 버텨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상담을 좀 도와주셨죠. 만약에 14,000원 부근에 이탈을 하고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주항공 16,200원에 10%요. 제주항공 16,200원에 10% 비중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11,090원대입니다.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매수가를 이탈을 했는데 제주항공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아우, 예, 증대하기 전에 오래됐어요. 한 2년 넘었어요? 아니요, 한 1년 가까이. 그럼 작년 초에 사셨네요. 예. 아, 작년 초에 딱 거의 고점에 사셨네. 고점에 작년 초 고점. 조금 아쉽다, 그죠? 아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을 타야 될지, 자, 팔아버려야 될지. 아니야. 안 돼.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돼. 안 돼. 지금은 파시면 안 되고, 자, 이거를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으실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1분기 때 지금 항공사들 여객 비율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50%가 늘었어요. 네. 그럼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네.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업종들도 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화장품도 뭐 약간 있었고 뭐 카지노나 여행이나 이쪽이 다 힘들었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가도 정상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천히.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서서히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요. 지금 뭐 사실 항공주들은 약간 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뭔가 올해부터 반등 조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주항공도 보시면 결국 다시 갈 거예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나올 거예요. 그럼 1년 기다리신 거 너무 아깝잖아요. 네. 매수가 이상으로는 간단 말이에요. 비중을 좀 과감하게 실어서 사신 것만큼 더 사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6,200원에서 현재 11,000원 사이에서 사신 것만큼 매수 대응하시면 한 13,500원대 근처가 될 거예요. 단가가.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3,500~600원대 단가가 되실 건데 14,000원 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 가격대는 또 재밌게도 뭐가 있냐면 여기 전고점 자리란 말이에요.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쌍바닥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게요.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아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거 신경 쓰고 있어요. 주식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자, 바닥이잖아요. 네. 화면 보고 계시죠? 네. 그다음 여기가 바닥이에요. 지금 자리가. 차트 이렇게 가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화면 보세요. 네.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예. 매수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하셔야 된다고요. 하셔야 된다고. 예. 떨어질 때마다 음봉 나올 때마다 추가로 더 사셔도 단가 낮추셔도 돼요. 네. 아니면 난 그게 싫다면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돼요. 근데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싶으시면은 단가를 낮추셔서 여기 나오셔야 되고 네. 아니면은 매수 단가가 여기 있으시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가능해요. 올해 안으로는. 네. 그 증자 9천 몇백 원에 그 증자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잘하셨어요. 다 없애고 10%만 남겨놨는데 저렇게 빠져요. 아이, 이거는 무조건 가요. 시간 문제인 거지 주가 안 죽어요. 아, 그러면 조금 물 탈까요? 물 타셔도 돼요. 네. 수익 줄 종목이니까 네. 단 알겠습니다. 시간은 여유를 갖고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제발요. 예. 막 조급하게 보지 마세요. 아, 그러면 10% 전부 탈까요? 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제주 항공 오랜 기간 좀 마음 졸이셨을 텐데 절대 손절할 종목 아니다라고 들어봤고요. 오늘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우셔서 매수 단가 낮춰보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접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폴라리스야, 오피스. 폴라리스 폴라리스 오피스. 오피스. 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가 7,300원이고요. 비중 20%예요. 매수가 7,300원에 20% 비중인데 오늘 그래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9%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왔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요거 이제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사신 걸로? 네네네. 오케이. 많이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셨다가 수익 보실 수 있으셨는데 안 파신 것 같아요. 예, 올라갔다, 아니, 고점, 제가 산 가격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래요? 네네. 3월에 사셨어요, 그러면? 네. 아, 떨어질 때 바로. 네네. 아, 조금 아쉽네요. 시장이 네. 좀 안 좋았었는데 좀 급하게 샀다 지금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쉽네.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이제는 눈에 보이실 거고 기다렸다 살 걸, 그죠? 자, 문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슈는 되면서 계속 가고 있고 누가 좀 손을 대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이 돼요. 작년부터 야금야금 가요. 진짜 야금야금 갔다가 조정, 갔다가 조정.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과연 언제일까? 저도 사실 많이 조금 고민이 돼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주가 패턴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반복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게 작년에 이제 7월부터 해서 8월에 찍고서 한 3, 4개월 횡보한 다음에 이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장황 자체도 이때랑 맞춰보자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밀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한동안 횡보를 한 다음에 가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네. 항상 그렇지만 주가라는 차트도 역사의 반복 포인트는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만 기대를 해볼 게 뭐가 있냐면은 매수가가 그래도 너무 높진 않으신 상황에서 단기 패턴으로 보건데 이런 라인으로 찾아 올려지는데 이게 그 121선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럼 추이상으로 보건데 이 자리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한 번은 나올 건데 오늘 이거 왜 움직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체크는 못 해봐서. 저도 못 봤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왜 갔을까? 오늘 그냥 클라우딩 그 컴퓨터 테마 때문에 갔던 거네요. 같이 움직였었던 게 오늘 상한가 갔었던 SP소프트. 요거 같이 갔고 AI 클라우딩 테마가 뜨다 보니까 얘가 튀었고요. 같은 네네. 계열, 같은 테마 속에 있었던 폴라리스 같은 경우도 오늘 뛰었어요. 근데
같은 시간대 뛰었네요. 또 차트 보니까 이게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고요. SP도 같은 네네. 시간대 뛰었어요. 1시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과 테마의 대장 자체가 SP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또 보니까 분봉상으로도 올려치다가 꺾이는 그림 나오고 살펴보니까 거래량 터트리면서도 있지만서도 이거 매도, 이거 매도, 이거 매도. 후반 들어서 아니다. 약간 매도긴 한데 애매하긴 하다. 약간. 혹시나요. 네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서 SP소프트가 또 급등이 나오면 네네. 얘도 같이 딸려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매수가 근처가 한번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그때는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아, 횡보를 좀 하는데 이런 식의 횡보? 사람 심란하게 만들 거예요. 매수가 네. 위로 갔다가 빠졌다가 갈 듯하다가 쭉 이거 반복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지켜보시다가 바쁘시더라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걸어두세요. 네네. 아, 7,300원 위에 뭐 세금 떼고 해서 한 7,350원, 7,400원 정도에다가 네네. 주식 바쁘시더라도 매일 아침 걸어두셔야 돼요. 아, 걸어두시고 팔리면은 이제 다른 종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전고 좀 넘어가면서 큰 수익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네, 말씀하세요. 저기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또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이. 내려가면은 물타기 할 단가는 얼마 보셔야 되냐면 6,000원 깨져야 돼요. 아, 6,000원 깨지면 물타기 할 생각도 안 드실걸요? 네. 어떡하지 밖에? 어제랑 그저께 안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있잖아. 생각도 안 난다니까? 안 돼. 하지 마시고, 자, 네네. 물을 타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물을 지금 타시잖아요. 6,000원에 예를 들어서. 네. 단가 7,300원이잖아요. 네. 물 타면 얼마나 탈 수 있으세요? 10% 더? 음, 5% 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치 사셨어요? 네네네. 10%더 사면 500만 원이죠? 비중이 네. 20%니까 500만 원 더 사봤자 단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네. 6,000원 후반대로밖에 안 떨어져요. 음,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곧 저기 어느 정도 걸어두세요. 고점이 그냥 오면 네, 걸어두고.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걸어두세요. 매일 아침. 네네네. 걸어두시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올라갈 때 맞춰서. 네. 걸어두세요. 알았습니다. 아셨죠? 걸어두세요. 생각하지 걸어두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기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매일 장 초반 개장하면은 가격대 걸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나손해보험 하나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830원, 네. 비중은 95%. 오, 비중이 95%, 비중이 좀 크시네요. 자, 일단 오늘 종가가 4,135원이니까 매수가를 네, 네. 이탈도 했는데 비중이 네. 크세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이거 완전 시세 끝났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주식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게요. 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되나. 이거 언제 근데 사셨어요? 저기 배당 전에 네. 한 15일쯤, 한 일주일 전쯤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월 거의 말쯤. 네네네. 그럼 올라간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27일 날 배당 끝나고 네. 29일 날 가긴 갔었는데 살짝 갔다 제가 떨어지고. 그때는 보질 못했어요. 그러네요. 살짝 갔다 떨어졌네요. 네네. 그때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보질 못했어요. 이거 시청자님 이거 완전 그냥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떡하지? 저도 고민이네요. 하단 자리까지 열려 있는 게 4,000원 이탈 부분이거든요. 그러세요? 예, 열려 있어요. 4,000원 이탈까지는.
그리고 나서 바닥 잡은 다음 다시 올라가겠는데요. 수급도 안 좋고요. 네. 이거는 누가 장난치고 끌어올렸다 끝냈는데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비중이 95%인데 주식 수가 좀 많거든요. 많이 사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자, 우선은 바닥으로는 4,000원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머물러 있다가 다시 올라오긴 할 건데 네. 시청자님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러면 지금 네. 그 투자 실패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네네네. 죄송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배당 몇 푼 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쉽지만 네.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고. 뭐 이달 연말까지 정도는 기다리면 혹시라도 연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시적인 반등이라든가 조금 손실을 조금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구간도 혹시 있을까요? 이게 이슈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네. 차트 아마 잘 보실 테지만 네. 그 전고점 자리 여기 화면 보시죠. 네. 매수하신 이 가격대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굉장히 어렵고요. 네네. 최소한 비벼볼 만한 게 한 여기 네. 정도 봐서 한 4,500원에서 4,600원짜리 한 비벼볼까? 네네네. 요 정도가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그 정도 자리만 돼도 그 정도 자리만 올 수 있으면은 그냥 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4,500원, 6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네. 그때는 한번 무조건 빠져 나오시고요. 근데 그때 다시 네, 보긴 네, 해야겠다. 반등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쉽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기가요? 예, 그 각오하셔야 될 건 4,000원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을 해서 그냥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니, 멈추긴 할 건데 네. 최악인 경우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한 4,400~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이슈가 혹시라도 나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결론은 투자 네. 실패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 어떻게든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그 주가래도 그냥 일부에서 뭐 30%든 40%든 줄이면서 나오는 게 맞을까요? 시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우선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다 파시는 게 맞고요. 우선은 네. 생각하시는 거대로 해서 일부 정리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다음 주 상황 보시고 반등 없으면은 네.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걸로 회복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님 말씀드린 거 비중이 95%인데 조금 주식 수가 좀 많아요. 많습니다. 네, 신사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네네.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 텐데 우선은 잘 해결해 주시고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IT 종목들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들어봤고요. KMW는 다음 주 반등 시에는 매도 정리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신산업은 1차 반등 목표치를 15,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